자, 그 다음에 난방비. 자, 난방비는 집에 따뜻하게 하는 게 난방비죠. 그쵸? 예, 그 다음 거기 우리 난방비 난방 방식이 세 가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개별, 중앙, 그 다음에 지역. 그쵸? 예. 우리는 개별 난방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얘는 우리가 안 해요. 그렇겠죠? 왜? 도시가스 요금은 각 세대별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하고, 그래서 얘는 개별 난방 방식을 사용하는 단지는 우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되셨죠? 그 다음에 지역 난방 같은 경우는 우리 난방비라고 안 써요. 지역 난방은 지역 난방비 계정으로 구분해요. 따로.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면 나중에 저하고 검침해갖고 올릴 때 보시면 지역 난방비라고 분개할 거예요. 지역 난방비라고. 따로. 우리 지금 중앙난방보다는 지역난방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중앙난방 거의 없어요. 자, 되셨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난방비 뭐 산출 방식은 뭐 밑에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급탕비는 온수죠, 온수. 온수비죠, 온수비. 그렇죠? 네, 온수비. 자, 온수비인데 만약에 개별 난방 단지에서 만약에 온수가 안 나온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관리실에 전화하면 뭐 알려줘요? 그렇죠. AS 센터 전화번호 가르쳐 주겠죠. 보일러. 그렇죠. 네, 온수 안 나온다는 얘기는 보일러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개별 난방 방식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온수가 안 나와. 그러면 자체적으로 본인이 세대가 알아서 고치셔야 돼. 근데 지역 난방이야. 그러면 관리실의 책임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관리실의 책임이에요, 관리실이. 그래서 개별 단지는 개별 세대가 알아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급탕비 같은 경우 온수비는 따뜻하게 하려면 연료 갖다 떼어야 되죠. 그러니까 연료비가 나올 거고, 그쵸?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값이 필요하겠죠. 그쵸? 되셨죠? 연료비와 용수비. 연료비와 용수비. 자,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인데요. 연료비, 용수비,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 자, 수선유지비 안에 보시면 수선비, 시설유지비, 안전점검비, 제2예방비 있는데 실무에서는 다 따로 써요. 실제로 수선비는 말 그대로 고칠 때 뭔가 고쳤어. 그러면 수선비라고 쓰겠죠. 시설 쪽 고쳤어. 그러면 시설유지비 쓰겠죠. 시설 쪽 고치면. 예. 그 다음에 제2예방비는 어디다 쓸까요? 제2예방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안전화 같은 거 있잖아요. 제2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안전화 뭐 이런 거, 안전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제2예방비. 뭐 이런 거죠. 소화기 구비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소화기도 제2예방비. 예, 소화기. 그러니까 원래 소화기 충격비도 제2예방비 쪽에 들어와요. 원래 그러니까 소화기 같은 경우도 제2예방비. 원래.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어디 그냥 그렇게 구분하지 말자고. 그거는 실무 가서 구분하시고, 아시겠죠? 예, 우리는 그렇게 구분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수선 유지비로 가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
거기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자, 저수조 청소하셔야 되겠죠? 그쵸? 자, 저수조 청소를 하셔야 되는데, 연 2회씩 청소를 해요. 연 2회씩. 예, 뭐 용역을 맡기던가, 예, 본인들이 내려가서 청소를 하시던가, 예, 기존실 직원들이. 근데 돈은 청구돼요. 예. 가갖고 밑에 내려가고 이렇게 손질을 한다고 하던데, 예, 한쪽 막고요, 한쪽 하고요, 또 한쪽 막고 한쪽 이렇게 하면 된대요. 예. 저도 뭐 안 내려가봐서 모르는데, 예, 막고 이렇게 하면 된대, 뭐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1년에 2번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예전에는 그냥 한쪽을 찍고 반대쪽 있잖아요. 반대쪽을 또 찍고, 그러면 2번 찍은 거잖아. 그렇죠. 1년에 2번. 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수조를 쓰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니까. 예전에는 물통 위에서 이렇게 갖고 내렸잖아요. 물탱크. 그쵸. 근데 그거 안 쓰죠. 그쵸. 네. 자, 그리고 뭐 어쨌든 우리는 저수조 청소 연 2회씩 무조건 하셔야 되고, 정화조 청소 연 몇 회씩 해요? 1회씩. 그쵸. 연 1회씩. 연 1회씩. 근데 얘 정화조 청소는 정화조 청소비라고 따로 써야 된다라는 거. 따로 써야 된다라는 거. 정화조 청소는 정화조 청소비라고 따로 쓰셔야 되고요. 뒤에 있나? 뒤에 있겠지? 뒤에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는요, 이게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쵸? 거기 보시면 뭐 승강기 검사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묶어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것저것. 예. 그 승강기 유지비, 이걸로 처리하셔야 되고, 승강기 검사비 같은 경우는 승강기 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되고, 여기 세관이 청소비거든요? 세관, 이러면 세관비, 그러면 청소비예요, 청소비. 예. 그러니까 이게 딱 뜯어보시면 되게 좀 시커매요. 누렇고 시커매요. 그러니까 이게 열교환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뜯어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판처럼 끝에 이렇게 고무링 이렇게 끼워져 있고, 그러면 그 고무링 새 걸로 다 끼고, 그 판 1년에 한 번씩 이거 다 닦아줘야 돼요. 근데 그거 우리가 닦는 게 아니고 업체 시켜요. 예, 업체 시켜서 그 사진 다 찍거든요. 예, 사진 이거 했다고. 예, 보일러도 그렇게 다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 이거 점검하셔야 되고. 예, 그래, 이런 거 다 점검 다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복잡하죠. 뭐를 수선유지비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복잡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안전이라고 나오죠. 안전이라고 나오면 수선유지비 쓰시면요 거의 90% 맞아요. 아시겠죠? 안전. 그 다음에 세관비는 청소비잖아요. 그쵸? 청소비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유지잖아요, 유지니까 뭐다? 유지니까 수선 유지비 맞겠죠? 그래서 뭐만 조심하시면 돼요? 정화조 청소비. 예, 똥 푸는 거. 예, 얘는 정화조 청소비라고 따로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위탁관리비. 우리는 위탁관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위탁관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뭐 주셔야 돼요? 위탁관리 수수료 주셔야 되겠죠? 그쵸? 예. 근데 위탁관리 보급관리라고 또 있다고 했죠? 턴키라고.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위탁 관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파트에서 곧장 우리한테 월급을 싸주는데 그게 위탁 관리고, 수수료가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 관리 회사한테 수수료만 주는 거죠. 근데 도급 관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도급 회사가 전부 다 그 아파트에서 도급 회사한테 다 넘겨주고, 도급 회사가 월급을 우리한테 준다고. 그거 좀 틀리죠? 네. 그쵸? 예. 그러니까 월급을 누구한테 받냐? 예. 그러니까 그게 좀 틀리고, 예. 그게 턴키. 예. 그러니까 돌려서 다시 받는다고요. 예. 그래서 턴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 우리 바깥에서 그 아웃소싱이라고 얘기하는 게 도급 관리예요. 여기서 아웃소싱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다음에 건물에서, 그 집합 건물에서요, 간혹가다 일부 도급 관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 도급 관리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 위탁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 건물 쪽은요 대부분 다 도급 관리예요. 건물 쪽은 대부분 다 도급 관리 쪽이고, 예. 아파트 쪽은 위탁 관리 쪽이 많고. 근데 저희 그 건물 쪽 딱 가보니까 저희는 일부 도급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 위탁 관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일부 도급이라고 얘기하는 게 위탁 관리예요. 위탁 관리. 자, 그 다음에 장기 수선비. 이 장기 수선비는 장기 수선 계획에 의해서 쓰셔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얘는 사용 검사일. 자,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 이후 적립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자, 오늘부터 사용할 겁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부터 사용할 거예요 검사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1년. 예. 그러니까 2주 할 때 대부분 그러겠죠. 그쵸? 그러니까 입주단지는 거의 안 나와요. 입주단지는 나올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입주하고 나서 거의 근 1년 있다가 대부분. 아닌데도 있더라고. 근데 근 40년 되신 분이 아닌 데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봤대요. 6개월 됐는데 처음 보셨다고. 근데 그거를 장부 좀 보자고 했는데 본인 게 아니니까 못 보잖아. 연락이 없더래. 보고 싶은데 이렇게 보면 얘기해 주겠다고 얘기하더라고. 저도 신기하더라고. 작년 11월 달에 언제야? 10월 달인가 입주했는데 이번 달인가? 저번 달인가? 이번 달부터 장기 수선비 나왔다고.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돼요 이제 했는데 좀 이상하다고. 자, 근데 뭐 어쨌든가 뭔가 있겠죠. 자, 거기에 뭐 적립 요율은 관리 규약으로 정하고요. 적립 금액은 수선 계획으로 정한다. 이거 잘못하면 과태료예요. 아시겠죠? 잘못한다 그럼 무조건 과태료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장기 수선비는 무조건 3년에 한 번씩 계획 짠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계획대로 안 했어 이것도 과태료예요.
아시겠죠? 계획에 있으면 하셔야 돼. 만약에 그 계획에 변경이 됐으면 예, 변경하고 나서 실행하셔야 돼요. 예. 계획 수정하고. 근데 이 계획서를요, 다 프로그램 이렇게 작성해주는 회사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이거 안 잡고 이거 전문가가 아닌데 이거 언제 작성하고 하겠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한 달에 35,000원인가? 한 달에 35,000원씩 주면 예, 해준대요. 장부 보니까 이만하던데? 이게 두꺼워요. 예, 그걸 깔끔하게 이렇게 딱 해주더라고. 예, 깔끔하게. 예. 근데 35,000원이면 괜찮잖아. 나 같아도 써. 나는. 내 돈 아니잖아. 그쵸. 예. 근데 35,000원에 그 정도 퀄리티면 써야죠. 당연히. 당연히 써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 법망도 모르고, 잘. 전문가가 아닌데. 해야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그 적립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기수선비에 장기수선 충당금. 이렇게. 예. 장비, 장충. 이렇게. 장비, 장충. 근데 우리는 시험 문제 나오시잖아요. 시험 문제 나오면요. 저희는 입주단지예요. 입주단지. 입주단지이기 때문에 결산 때 장비, 장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그랬잖아요. 입주단지는 나올 일이 없다고. 예. 저희는 안 나와요? 아, 근데 한번 내고 싶다. 냈으면 딱 좋은데. 이 단지는 1년, 올해가 1년 1개월째 되는 13개월인 아파트 단지다.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부터 해야 되잖아. 그러면 우르르 틀리겠지 이제. 킬러 문제. 자, 안전진단비. 안전진단비. 저 여기 보시면요, 안전진단비하고 안전점검비가 있는데, 예, 안전진단비하고 안전점검비. 이거 안전진단비는요, 안전진단비는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재건축 할 때 보시면 안전진단비, 안전진단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예, 우리 막 재건축 할 때 막 안전진단 해갖고 이거 뭐 괜찮다 뭐 해갖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아파트를 막 이렇게 다 전놨어. 근데 여기 내가 어딘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뉴스에서 막 이렇게 전놨는데, 막 여기 복도에 13층 쪽에 복도에 이렇게 금을 쫙 가고, 아세요 어딘지? 인천. 아니요, 여기 바로 건너면 있는데. 여기 바로 건너면, 예, 내가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예,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예, 여기 흥남도에, 예, 예, 우리나라의 제일 큰 단지, 예, 우리나라의 제일 큰 단지 있어요. 예, 거기 이렇게 해갖고 쫙 갔잖아요. 그래갖고 그쪽에서 서울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거기서 주민들이 못 살겠다. 예,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냐. 진짜 13층 주민들이 못 살겠대요. 예, 뭐 인력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쵸? 예. 그러니까 못 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돈 들어가고 있고 다시 뭐 진단 다시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거 누가 부담하셔야 돼? 그것도? 집주인들? 입주자? 입주자가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하셔야지.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안전진단비예요. 안전진단비. 응.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안전점검비 같은 경우는요, 얘는 어쩔 수 없어. 그 16층 이상부터는요, 예, 이 안전점검비 내셔야 돼. 얘는 16층 이상부터는. 얘가 생긴 게 상품백화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점검하시라고. 그래서 안전이죠, 안전. 그쵸? 네, 안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나중에 하게 되면 뭐다? 수선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얘는 뭐 나올 일이 없겠죠? 안전진단비는 우리가. 그쵸? 자, 그 다음에 전기료. 전기료는 그 실제로 딱 뜯어보시면 고지서가 몇 개가 오냐면 3개가 와요. 저희한테 관리소 쪽에 딱 오시면 3개가 와요. 주택용, 산업용, 가로등용 해갖고 3가지가 옵니다. 아시겠죠? 주택용, 산업용, 가로등용 해갖고 저희한테 전기료 고지서가 딱 3개로 이렇게 해갖고 분할돼 갖고 와요. 네. 그 전기가 우리 아파트로 들어올 때 22,900볼트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 다 변압기가 다 있어요.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예, 대부분의 아파트는 다 변압기에서 변압해갖고 그쪽에 이제 싸줘요. 가정용 같은 경우는 저희 몇 볼트로 가요? 220볼트 쓰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산업용 같은 경우는 380볼트를 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산업용 같은 경우가 대부분 뭐 쓰냐면 그 승강기 같은 거 있죠. 승강기나 안 그러면 그 정화조 보면 그쪽에 막 이렇게 그 팬 같은 거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예, 뭐 그런 거, 예, 그런 거라던가 뭐 그런 게 이제 산업용 쪽에 들어가는 거고, 예, 그러니까 막 24시간 동안 이제 공용에서 막 써야 되는 거 있어요. 예, 그런 게 이제 대부분 이제 산업용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근데 그게 전기가 더 싸대요. 예, 전기가 480V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전기 전공이 아니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선 라인 자체가 틀리다는 거? 기본요금은 비싸요. 45,000원. 아, 그래요? 네. 근데 라인 자체가 일단 틀리고 뭐 그렇대요. 모르겠어. 뭐가 그래 220V가 나니까 뭐 그거 쓰겠죠. 그쵸? 뭐 그러겠죠. 뭐 가로등용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 가로등 쓰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주택용 안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쪼개요. 전용이냐 공용이냐. 전용은 누구겠어요? 세대. 그쵸? 세대가 전용될 거고, 공용은 뭐겠어요? 관리소에서 쓴 거, 승강기에서 쓴 거, 그쵸? 뭐 관리소, 승강기, 노인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차장, 복도 뭐 이런 거, 그런 거 쓴 거 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분류하셔갖고 해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크게 분류해놔요. 크게. 그래서 큰 걸로 분류해요. 큰 걸로. 그거를 세세하게 너무 분류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공용 하나로 다 묶어버리고요. 그래서 큰 걸로 하나 해갖고 그 전기차 하나 해놓고, 전기자동차 하나 해놓고, 근데 전기자동차는 그걸로 해갖고 세대적으로 다 뿌리는 게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복도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공용이고, 승강기 있죠? 승강기, 중계기 전기료, 그쵸? 뭐 이런 거.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관리소에서 쓴 거 있죠? 그런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뭐 승강기라던가, 중계기도 있고, 커뮤니티에서 쓴 거 있죠? 커뮤니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따로 빼요. 커뮤니티, 전기료, 그것도 따로 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운영한다고 치면,
그것도 따로 빼갖고 따로 놔둬요. 네. 그러니까 전기료를 딱 봤을 때 너무 많이 나오는 전기료 같은 거는 따로 빼서 따로 둬요. 네. 따로 빼서. 나중에 보시면 승강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배부해줘요? 전부 다. 공룡 같은 경우는 무조건 n분의 1 아니에요. n분의 1 하시면 합리적이에요? 불합리적이에요? 불합리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n분의 1 하시는 게 아니고 무조건 그 면적별 부가예요. 면적별 부가. 네, 무조건 면적별 부가합니다. 아시겠죠? 면적별 부가하는데 면적별 부가해도 합리적, 불합리적? 불합리적. 왜? 만약에 101동에 전체적으로 나온 게 101동에 전체적으로 나온 게 만약에 한 3만원 나왔대요. 3만원을 전부 다 그쪽에다가 다 면적별 부과를 하게 되면 합리적일까요? 불합리적이겠죠. 왜? 1호, 2호 라인이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만약에 1, 2호 라인이 적게 쓰고 3, 4호 라인이 많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 4호 라인 쪽에 더 많이 부과하고 1, 2호 라인 쪽에 덜 부과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계량기를 따로따로 달아놔요. 승강기마다 따로따로 달아놔요. 그래서 좀 이따 바꾸세요. 승강기 저기 따로따로 다 부과해놨어요. 저희는 따로따로. 그래서 그것도 다 따로따로 부과하셔야 돼요. 그거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 알아서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우리가 따로 하셔야죠. 자, 되셨죠? 어쨌든 전기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온다라는 거. 자, 수도료도 어떻게 돼요? 두 개로 펼쳐지겠죠? 그쵸? 전용 있고 공용 있고. 그쵸? 전용, 공용. 그러니까 세대가 쓴 거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저기 공통으로 다 쓴 거, 관리소라던가 뭐 경비실, 뭐 각종 여러 가지 뭐 커뮤니티 시설 뭐 요쪽에 쓴 거 다. 자, 그 다음에 급탕용수 같은 온수는 급탕비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지역 난방비는 뭐 아까쯤에 얘기했죠? 지역 난방비로 따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정화조 청소비 있죠? 정화조 청소비는 아까쯤에 얘기했죠? 정화조 청소비라고 쓴다라고. 저수조 청소비는 어떻게 했어요? 수선 유지비로 간다라고 얘기했죠? 저수조 청소. 그래, 저수조 청소는 연 몇 회? 2회.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얘는 연 1회. 아시겠죠? 정화조 청소. 자, 그래서 이 정화조 청소 같은 경우가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함유 배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분류 배수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배수 방식이 있어요. 함유 배수 방식, 분류 배수 방식. 이게 함유 배수 방식이 정화조가 있는 거고, 분류 배수 방식이 이게 없어요. 함유 배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함유 배수 방식은 뭐 좀 이따가 먹을 거니까 우리 다. 자, 응가를 싸면 세대마다 응가를 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통에다가 뭐예요? 함유. 그래서 퍼간다고. 아시겠죠? 이게 함유 배수 방식. 아시겠죠? 분류 배수 방식은 어떻게 돼요? 하남시가 분류 배수 방식 씁니다. 좀 몰랐는데 하남시가 그렇다는데 정화조 어때요? 그 분류 배수 방식 뭐예요? 이거를 아예 내려올 때부터 내려오면서 분류해. 그래서 분류해갖고 응가는 응가대로 이거는 이거대로 슉 이렇게 흘러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아예 분류해갖고 그냥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분류 배수 방식. 그래서 정화조가 있다 없다? 정화조가 없다. 그러면 분류 배수 방식을 쓴다 우리 아파트 단지는. 그러면 정화조 청소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안 나오겠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생활 폐기물 수수료. 얘는 뭐가 나와요? 음식물 처리 비용밖에 없겠죠. 그쵸? 음식물 처리 비용. 이것도
이것도 그 음식물 처리 회사에서 데이터를 넘겨받아요. 저희가 아시겠죠? 받으면 거기서 우리는 면적별 부과해 주시면 돼요. 받으면 면적별 부과해 주시면 되는 거고, 대부분 뭘로 해요? 카드 찍고 하죠. 카드 아니다. 카드 아니신 분 뭘로 해요? 그냥 이거 다 넣었는데 2만 원. 통으로? 예. 통에? 네. 그래. 아, 그러면 스티커 붙이는구나. 네, 그렇죠. 스티커. 스티커 한 장당. 네, 스티커 분하게 들어. 그렇죠. 그러면 이쪽 단지는 억울한 거예요, 이제. 그래요. 억울한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는 밥을 안 해 먹어. 그래도 나는 돈 내야지. 전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안 해 먹어. 그러면 저는 음식물 쓰레기 나와야 나와요. 저는 밖에서 다 먹고 들어와. 저는 음식물 쓰레기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관리비에 음식물 쓰레기 비용 해갖고 얼마씩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보면 한 통에다가 그쪽에다가 음식물을 버리면 통당 해갖고 스티커를 붙여요. 그러면 한 통당 얼마씩 하면 이거를 n분의 1 하는 거야. 그냥 면적별 부과가 아니고 한 스티커당 그냥 얼마. 그러면 그냥 세대별로 해갖고 n분의 1 이거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카드 찍는 거 하나. 카드 찍는 거는 제일 좋은 게 카드 찍는 거. 카드 찍는 거. 그러면 카드 찍으면 그거는 세대가 쓴 것만큼 배부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쓰레기 처리하는 회사가 데이터가 다 갖고 있어요. 우리 그 몇 동 몇 호가 뭐 몇 킬로그램입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데이터가 그쪽에 갖고 있으니까 월말 되면 그거를 다 넘겨줘요. 저희한테. 그러면 그거 갖다가 우리는 배부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대로 배부 다 해주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버리죠. 버리고 나면 교통카드를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교통카드를 집어넣어야 버릴 수가 있어. 그래 바로 결제. 바로. 그러니까 IC 카드가 아닌 이상 없으면 아예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바뀐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근데 그거의 단점은 뭐예요? 잊어버려. 그렇죠. 빼갖고 가야 되는데 깜빡하고 간다라는 거. 그래서 남이 이렇게 더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빼갖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와가지고 본인이 꽂고 쓰고 다시 빼갖고 위에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또 꽂고 또 쓰고 다시 올려놓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CCTV 다 있을 텐데. 잡으려면 다 잡을 텐데. 잊어버리냐 이거죠. 아휴,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근데 저희 아파트는 이게 카드인데, 카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음식물 쓰레기 가져가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 경비 아저씨가 새벽 때 이렇게 갖다 놔. 그러면 자, 뭐 어쨌든 다 들었습니다. 자, 보험료 같은 경우는요, 저희는 이거 기본적인 보험료를 맨 2년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마다 조금씩 틀려요. 아파트마다 특약으로 걸어 놓잖아요. 특약으로 걸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여기는 보험료라고 돼 있죠. 그쵸. 여기선 보험료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건물 보험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실무에 가보시면. 그래서 이 보험료가 가보시면 뭐 승강기, 안전사고, 배상보, 뭐 놀이터 사고, 그 다음에 건물 화재보험 뭐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뭐 화재보험 100% 다 믿지 마시고요. 다 믿지 마세요. 100%. 믿지 마시고 이게 다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집에 화재보험 좀 듣고 싶어 그러시면 관리소 전화하셔갖고 증권번호 좀 달라고 그래요. 증권번호 좀 달라고 하면 주거든요. 주면 거기 보험회사한테 얘기하면 이거 이외에 듣고 싶다. 다른 거. 이거 이외에 내가 더 집어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넣어줘요. 추가적으로. 같이 중복되는 거는 어차피 못 받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더 많아요. 보험회사에서 많이 하고. 그쵸? 근데 뭐 그래봤자 뭐 얼마 안 되니까 요즘에 화재보험 해봤자 한 달에 뭐 2만원? 2만 얼마? 생활배상 책임까지 해갖고 2만 밑에 24,000원 인가? 인테리어 하다가 물 한 방울 샜었거든요. 화재보험에서 100% 다 해주던데. 그러니까 그게 2만 그게 생활배상 책임. 생활배상 책임. 오래된 아파트는 필수로 해야 돼. 생활배상 책임이라고 해갖고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재보험은 들어두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화재보험 드실 때 꼭 생활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왜냐면 특히 애기들이 만약에 남자애들이다 그러면 꼭 들어두시는데 그쪽에 싸움을 했을 때 폭행까지 들어가 있는지 꼭 그거 보시고. 왜냐면 이게 때리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있어요. 있으니까. 남자애들 있으면 그것까지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표회의 운영비. 대표회의 운영비는 말 그대로 대표회의에 돈 들어가면 대표회의 운영비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출석비라던가 다가회비,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교육한다고 얘기했죠. 법정 의무 교육. 그쵸? 거기까지 들어간 거 전부 다 대표회의 운영비예요. 대표회의 운영비. 그러니까 대표회의들 때문에 돈 들어가서 그건 무조건 대표회의 운영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선거관리 운영비 있어요. 말 그대로 뭐예요? 선거관리 운영회 때문에 돈 들어갔어. 그러면 선거관리 운영비예요. 하물며 여기 선거한다고 현수막 걸었어. 그럼 뭐예요? 선거관리 운영비예요. 아시겠죠? 도서인쇄비 아니에요. 선거관리 운영비예요. 도서인쇄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선거관리 때문에 돈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관리비에 포함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관리비에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요 관리비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관리 외 비용이죠. 관리 외 비용.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관리비에 포함이 안 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입주민들한테는 절대 관리비에 포함이 안 되더라.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차관 관리비. 얘는 관리비를 차감할 목적으로 비용 처리해 주는 게 차관 관리비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래서 얘하고 좀 비슷한 거 뭐 있었어요? 순자산, 자본 항목 중에 차관 관리비 적립금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거는 대변에 있었죠? 순자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작년에 모아둔 거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모아뒀어. 그러면 언제부터 쓴다고요? 내년부터 쓴다고? 그쵸? 작년에 모아뒀던 거를 올해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예치이자 전입액. 얘는 뭐예요? 이자 수익이나 예치이자 수익을 내가 차변하고 대변이 안 맞으니까 얘를 맞춰주려고 쓰는 계정이었죠. 그래서 명목성 계정, 명목 계정이었죠. 그쵸? 그래서 예치이자 수익은 우리 입주자 기여 수익이었다, 공동 기여 수익이었다. 입주자 기여 수익. 그쵸? 그러면 여기 예치이자 수익이 얘는 입주자 기여, 여기 옆에 있구나. 여기 얘가 입주자 기여 수익이었죠. 그래서 장기수선, 하자보수, 그다음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임대수익 이렇게 있죠. 얘가 입주자 기여 수익. 이거 반대가 공동 기여 수익이라고 얘기했죠. 공동 기여 수익은
그 입주자와 사용자, 그러니까 입주자 등을 위한 수익을 공동기여 수익이라고 얘기했죠.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자, 공동주택 지원금 비용. 우리 공동주택에서요, 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해줘요. 지원해준다라고 얘기했죠. 지원해줘요. 쓰라고. 예. 모르세요? 해줘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여기가 무슨 구예요? 수정구? 수정구 쪽에 들어가요? 여기 수정구다. 그러면 수정구 안에서, 수정구에서 따로 해주는 거 따로 있고요. 경기도에서 해주는 거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파악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어디에 있냐면 K아파트 있죠. K아파트 하고요. 여기 K아파트 보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공고해갖고 여기 나와요. 예. 원래 여기 잘 떴는데 여기 또 안 뜨더라고 이제. 예. 요쪽에 지원 사업 공고. 원래 요쪽에 잘 떴는데 2024년도까지 그건 잘 떴는데 또 안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여기 아니면 저기 어디냐? 아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거기 소장님들. 주택관리사. 대한 주택관리사 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저희 나중에 여기에서도 많이 들어가요. 저희 여기에서 많이 봐요. 여기에서 뭐 바뀌는 거 있죠? 예, 뭐 이것저것 바뀌는 거 저는 여기에서 좀 많이 보거든요. 이쪽 들어와서 여기 아니면 저 아파트 신문 아니면 이쪽에서 좀 자주 좀 많이 찾아요 저는. 예. 그래 뭐 시도공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도공지. 예. 그 다음에 여기 공제사업. 여기 위에 공지사항이나 시도공지, 법령 같은 거 찾고 싶어. 법령 정보 뭐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뭐 입찰 정보 같은 것도 이쪽에 있고. 예. 이쪽에 보시면 이쪽 다 있어요. 이쪽에. 예. 이쪽에서 찾으시면 돼. 하나하나씩. 그럼 이쪽에서 다 있어요. 예. 이쪽에서. 예. 교육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소장님들 교육이거든요. 소장님들 대부분. 예. 근데 뭐 근로자 법정 의무 교육도 이쪽에 있긴 한데. 예.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 들으시면 돼.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부인하실 때 가입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하셔갖고 여기 저희는 소장 아니잖아요. 직원 구인이잖아요. 직원 구인 쪽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예, 여기 보시면 뭐 근무지역 해갖고 뭐 이렇게 있죠. 네. 아 나는 화성 반월동까지 난 가능해.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격리 대리 부인 이렇게. 그러면 마감일이 2월 12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이제 찾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이거는 매일 들어가셔야 돼. 매일.
아, 상관없어요. 격리 대리는 뭐고 상관없어요. 주임은 뭐예요? 주임이 거의 과장급. 그럼 저희 대리급으로 지금 아니요, 그냥 무조건. 주임이든 예, 대리든 대리든 다 필요 없어. 상관없어요. 예, 그냥 무조건. 무조건 그냥. 예, 무조건 그냥 다 넣어요, 그냥. 예, 예. 무서워.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리게 생겼어요, 지금. 그쵸? 시켜가지고 한다. 자, 그 다음, 거기 이렇게 공문이 떠요. 그러면, 이렇게 공문이 뜨면, 그 공문이, 자료를 여기저기다 놔둬갖고. 여기 있네. 이게 2025년도 거거든요. 은평구 거. 이거 주택가 들어가도 돼요. 원래는 주택가 들어가고 보시는 게 원래 맞아요. 주택가. 예, 각각 주택가 들어가시면 돼요, 원래. 예, 예. 주택가. 그 다음에 경기도 쪽 들어가시면 그 해당하는, 예, 예. 서울시면 서울시. 예.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공모사업 해갖고 나오죠. 아, 공모사업. 예. 그래서 이렇게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요쪽에서 뭐뭐 할 거냐 해갖고 요쪽에서 이렇게 선택사업 해갖고 이렇게 떠요. 이렇게. 예. 이렇게 떠요. 그러면 나는 요쪽에서 이걸로 할 거예요. 이걸로 할 거예요. 그러면 지원금이 얼마? 1,000원이에요? 1,000. 예. 하면 단지별로 2개 단지 이상 해갖고 뭐 하면,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또. 그쵸?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에 관련된 거. 예. 그 다음에 여기 단지별 최대 이거.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설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 시설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아이씨, 어디인지 모르겠다. 그 시설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떠요. 뜨면 거기 들어가면 그게 뭐 어떤 시설 뭐 하냐 해갖고 이거 고칠 거예요, 저거 고칠 거예요 해갖고 사업계획서를 쓰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써갖고 넣으시면 그쪽에서 이제 채택이 되면, 저희가 써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사업계획서를 원래는 누가 쓰시는 게 맞아요? 소장님이 쓰셔야지, 원래는. 네. 그러니까 그걸 봤어? 그러면 소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네. 소장님이 그럼 이거 받아갖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장충금은 일단 세이브. 네. 장충금 세이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입주민들은 좋아를 하겠지. 그러면 그거 받았어. 그러면 뭐가요? 공동주택 지원금 수익이 되겠죠. 공동주택 지원금 수익이요, 그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거를 썼어. 그러면 뭐라고 한다? 공동주택 지원금 비용으로 떨구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15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59페이지. 159페이지 보시면 어, 159페이지 보시면 거기 분계실습 보시면 관할구청으로부터 담당 공사 지원금 100만원이 한국은행에 입금되어 해당 수익 처리하고 해당 공사 완료 단지 예산과 함께 지원키로 하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관할구청에서 공사 지원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에 공동주택 지원금 수익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200만원 썼죠. 그쵸? 충당금으로 쓰고 한국은행 인출 지급하다 그랬죠. 예.
그래서 충당금을 일단 썼고, 예, 그럼 100만원 남은 거, 그게 예,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이쪽 나머지 거를. 이해되셨어요? 예. 근데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어차피 쓰잖아요, 지금 우리. 그러면 이거를 굳이 공동주택지원금 비용으로 쓸 거냐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공동주택지원금 수익이라고 또 계정가만 하나 또 만들 거냐고. 그쵸? 돈을 받기는 해. 예. 그러면 원래 굳이 따지면 공동주택 지원금 비용은 써야 되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그쵸? 얘는 쓰는 비용이니까 입주민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쓰는 게 맞기는 해. 근데 돈이 들어왔어요. 돈 받는 건 맞는데 이거는 어차피 입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자랑해야 돼. 맞죠? 아,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굳이 그거를 계정 과목 하나를 또 만들어야 된다? 그쵸? 굳이? 그래서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라고 써도 된다? 가수금으로 쓰고 상계 처리 하시라고. 그냥 아시겠죠?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요. 상계 처리 하셔도 돼요. 그래, 거기 보시면 뭐 공용 시설물 보수 해갖고요. 이게 대부분 해주는 게요, 장축만 해줘요. 장기수선. 내가 관련된 것만 해주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이런 거 나오면 대부분 장기수선 관련된 거 쪽으로만 해주는 경향이 좀 커요. 지금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장기수선 관련된 거. 그 보시면 다 그 공영시설물 보수 지원해 갖고 있는 거 보시면요, 다 장기 수선 쪽이에요, 대부분. 일부만 제가 갖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일부만. 그래서 다음 페이지까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여기 들어왔냐? 위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도 뭐 상관은 없긴 하겠다. 자, 되셨죠? 조금 쉬었다가 고용안정 사업비용